강신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하입니다. 어제 이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재판 결과, 판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무죄 네.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무수석실에서 네. 이 좌파 예술인의 그 명부를 작성하고 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직접 주관했는데,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활동할 때에도 그 정무수석실 소속 소통비서관이 그 문체부로부터 기금 지원 시청자 명단을 받아서 네. 그 좌파 예술인을 선별해서 기금 지원에서 배제한 행위를 직접 한 걸로 그 재판부에서 배부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주관한 단체 당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는 게 좀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는 좌파 예술인을 척결해서 네. 우파 예술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몰랐다는 게 저는 상식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뭐 직권남용 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허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해서 문화 창조 행위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네. 작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네.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텐트를 치고 농성한 걸로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네.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1심 판결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예. 아까 이제 조윤선 수석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보고를 뭐 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제 뭐 항소를 할 텐데요. 네, 예.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 생각은 이제 곧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좌파 예술인들의 그 기금 지원을 배제하고 명단도 작성했는데, 네. 그 직접 책임자가 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네.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그 몰랐다고 무능한 거고 그런 네. 분이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되고 정무수석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뭐 무능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네. 도대체 이게 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꼬리자리 아닌가. 다른 분들이 뭐 전부 다 책임을 뒤집어 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특별히 조윤선 장관을 좀 보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예. 재판 당시에 이제 당시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했다면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진술까지 해서 예. 사실 이런 진술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끔 이제 도와주는 진술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꼬리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인데 이런 행위를 윗사람이 지시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강신하 변호사 얘기로는 문체부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은 조윤선 전 장관도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뭐 재판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글쎄 뭐 공범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판결 내용이 제가 아직 판결문은 못 봤지만 네.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네. 이걸 자기가 직접 문화 융성을 외치고 그 문화 융성의 핵심 내용이 좌파 세력을 특별해서 네. 지금 이게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국정 과제였는데 국정 과제를 밑에 사람에게 지시해놓고 지시한 사람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국정 문란행위고 그런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좀 더 조사하면 그리고 이거는 또 재판부 자료에 보면 그 국정원에서도 예술인 사찰한 흔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국정원도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민간인 그 예술인들을 사찰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사항도 그 적폐청산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을 좀 더 조사하면 그 뭐 이런 공범관계 박근혜 대통령 공범관계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한 내용이 좀 더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요. 이분을 그냥 임의로 쫓아내는데 뭐 관여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서 신분 보장이 되는데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그만 그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집어서 여러 차례 이 사람을 계속 그 공무원에서 문체부에서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것 보면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데 근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증거를 검토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7월 3일에 1회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문체부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복사를 신청하고 또 형사 사건의 어제 판결 그 형사 기록에 대해서도 복사를 신청해서 그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아마 몇 개월 후에 변론이 재개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집단 소송 여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정원이 예술인 사찰에 관련되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 TF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을 규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또 보고서 저희들이 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한 460여 명 정도 되죠? 네. 1인당 위자료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런 증거를 확보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또 피해 액수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제 이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예술인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3차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아마 7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직접 피해를 입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15명 부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신하 변호사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두 가지로 뜨거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예,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작업을 한 그 TF가 예.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예.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중단이 봐가지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신고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예.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 자체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알았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예. 예. 그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예. 아니면 그걸 중단시킬 거냐인데. 예.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방조.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6년
7년이군요.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심지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 인식의 그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예. 재판부가 유지한다면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이거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그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서 예. 축소해서 이렇게 이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조 아니냐, 이 재판에 혹시.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네.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값 인하 네네. 문제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걸, 그 담배값을 인상해서 금전 효과를 내겠다고 그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서민 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 담배값 인하를, 만약 담배값 인하를 내려면 일단 당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자기가 그 담배값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예.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근데 해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금년 효과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이는 어떤 세금 중에서 금년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년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건강 위한 거면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2,000원 가지고는 금년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년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금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건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년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담배는 당장에는 이제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년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더 비싸진 담배 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예견된 거였다고 그건 보시는 이미 거예요. 그 이후에 이미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그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예.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 할 어떤 최고치까지 올린 거예요. 금연 그러니까 저는 이 2,000원 정책이 굉장히 그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말로는 금년을 내세웠지만은 금년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금년을 갖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금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것인지를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년 효과를 더 보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부자정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정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자정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 잡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증세할 때가 아니다. 예, 또 그 부자 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눈을 돌리고 이제 서민 감세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그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뭐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하해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선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다시 어쨌든 원상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이게 당시에 2,000원 더 인상을 갖다가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예.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예.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배값이 인하돼서 담배 좀 피세요. 담배 좀 더 피세요. 오히려. 그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들 마음 먹고 피세요. 아,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거예요. 청소년 흡연 동의어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인하는? 예,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예. 효과가 없다면은 올리는 걸 담배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예. 금리 효과를 갖다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더 크게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담배값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평원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담배 피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게 그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 2,000원 올리고 나서 첫 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거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조가 거치고 있는데 안 거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면 용돈 모자르니까. 근데 이걸 그렇죠.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담배값 내리는 담배세를 갖다 내려가지고 그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구로도.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요. 노회찬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유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고요. 황병헌 부장판사,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을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이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예.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사실 그 옆에 재판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그러네요.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 무죄라는 뜻은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예. 피고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매우. 한 중견 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예.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들도 아니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은 심리도 안 했는데 형사 30부가 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언급을 하느냐? 일단 네. 그게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예. 자, 오늘의 본 주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죄, 네. 비서관도 유죄인데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났단 말입니다. 예. 이게 뭐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이게 길어질 텐데 어쨌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은 직권 남용과 위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예. 그런데 조윤선 피고인이라고 합시다. 이 피고인은 예. 징역 6년이 구형됐는데 위정 혐의 일부 유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거 알았는데 모른 척했던 거 그거 하나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실형 1년 6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조 전 문체부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으로 콕 집어서 석방을 한 겁니다. 예. 핀셋 석방이네요. 요즘 참 핀셋이란 단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네요.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석방하니까 핀셋 무죄 아니냐. 핀셋 무죄. 예, 그러니까 요즘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정세를 하면서 핀셋 정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조어가 나왔죠. 예, 이게 핀셋 무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내가 특검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이다. 핵심인 조윤선은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실형이냐. 예, 예.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황병원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SNS에서 아마 그 검색어에 황병원이 아마 1, 2위를 하고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어제부터 네. 계속이요. 이게 지금 그 비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라면 도둑 기억이 나십니까?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은 그 도둑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말씀하시는 라면 거죠. 10개 하고 동전 2만 원 좀 들고 나온 도둑. 동전도 들고 나왔어요. 2만 원. 예, 2만 원 좀 되는 동전 통을 들고 나왔는데 라면 10개 훔쳤죠. 예. 라면 10개 2만 원. 이게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실형 부분은 위헌이 판결이 났어요. 나중에는. 예, 특가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법령은 고치고 있는데 최초 판결은 어쨌든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황 부장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황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팩트 못 찾으셨어요. 예, 예. 이거는 찾으면 알려주세요. 예, 다른 하나는 황병원 부장 판사가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서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그 40대 남자에 대해서 있었죠. 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거는 황 판사가 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과 조윤선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무죄를 비교하면서 예. 황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심지어 뭐 판사 끝나고 김현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어떻게 항소합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예. 따라서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이고 블랙리스트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축구로 치자면은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전반전.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후반전을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Y. 자, 예.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비서관이고 뭐고 다 실형인데 조윤선 피고인만 무죄를 내렸을까? 석방했을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온정주의가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온정주의. 재판정에서 조윤선 피고인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눈물을 흘린 이른바 눈물쇼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설마 판사가 눈물 흘린다고 그걸 봐줬을까요? 한 중견 법조인은 남편까지 법정에 나와서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는 눈물쇼에 순진한 판사님들이 쏘은 것 아니겠냐. 어허. 대놓고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김현장의 재판부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김현장 눈치를 봤다? 예. 조윤선 피고인도 김현장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현재 김현장 소속이죠. 판사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조윤선 피고인은 석방되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얘기했죠.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사과는 안 했어요. 예.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길을 열고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일을 얘기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고맙다고 하는 건 스스로 열심히 로비했다고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조윤선 피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판단이 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1심 무죄가요? 예, 왜요? 왜 그러냐? 예. 이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가만히 놓으니까 비서실장도 유죄, 비서관 유죄인데 중간에 낀 수석만 무죄면은 도대체 수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무능한 사람이냐? 마스코트냐? 아까 투명 인간이라고 노회찬 대표 그랬어요. 허당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위정도 조윤선 피고인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률가이면서 현직 장관이었는데 예. 그걸 위정을 했는데 무죄라고 봐주는 것은 참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비난 여론이 높아서 더 나쁘게 나올 거다. 오히려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2심, 3심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강신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합니다. 어제 이제 재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재판 결과 판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뭐 대체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무죄 네.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무수석실에서 네. 이 좌파 예술인의 그 명부를 작성하고 기금 지원해서 배제하는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직접 주관했는데,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활동할 때에도 그 정무수석실 소속 소통비서관이 그 문체부로부터 기금 지원 시청자 명단을 받아서 네. 그 좌파 예술인을 선별해서 기금 지원해서 배제한 행위를 직접 한글로 그 재판부에서 배부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주관한 단체 당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는 게 좀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는 좌파 예술인을 척결해서 네. 우파 예술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몰랐다는 게 저는 상식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제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뭐 직권 남용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허문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해서 문화 창조 행위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네. 작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네. 추운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농성한 걸로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1심 판결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예. 아까 이제 조윤선 수석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보고를 뭐 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제 뭐 항소를 할 텐데요. 네, 예.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 생각은 이제 곧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출제되어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여기서- 결정이 돼서 이제 네.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사실이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좌파 예술인들의 그 기금 지원을 배제하고 명단도 작성했는데, 네. 그 직접 책임자가 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네.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그 몰랐다고 무능한 거고 그런 네. 분이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되고 정무수석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뭐 네. 무능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네. 도대체 이게 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꼬리 자리 아닌가. 다른 분들이 뭐 전부 다 책임을 뒤집어 쓰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특별히 조윤선 장관을 좀 보호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예. 재판 당시에 이제 당시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했다면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진술까지 해서 예, 예. 사실 이런 진술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끔 이제 도와주는 진술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꼬리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법에 위반되는 사실인데 이런 행위를 윗사람이 지시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강신하 변호사 얘기로는 문체부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진상 저희 그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예. 재판부가 유지한다면은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이거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그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서 예. 축소해서 이렇게 이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조 아니냐, 이 재판에 혹시.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네.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값 인하 네네. 문제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걸, 그 담배값을 인상해서 금전 효과를 내겠다고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서민 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그 담배값 인하를, 만약 담배값 인하를 내려면 일단 당부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자기가 담배값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인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예.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근데 해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금년 효과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담배값 인상을 통해 가지고 더 걷어들이는 어떤 세금 중에서 금년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년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 건강 위한 거면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2,000원 가지고는 금년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예.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년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금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건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연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아,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그 담배는 예. 당장에는 이제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연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예. 그 높은 그 더 비싸진 담배 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아하, 예견된 거였다고 그건 보시는 이미 거예요. 그 이후에 예. 이미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그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예. 이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안 할 어떤 최고치까지 올린 거예요. 하하, 금연 그러니까 저는 이 2,000원 정책이 예. 굉장히 그 비겁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말로는 금년을 내세웠지만은 예. 금년 안 하고 세금을 더 걷는 수준까지 꽉 채워가지고 2,000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은 예. 그러면 제대로 된 금년을 갖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더 거둬들였던 세금을 금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쓸 것인지를 이런 검토를 해야 되고 예.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금년 효과를 더 보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해야지. 예.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갑자기 뭐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부자 정세 얘기가 나오니까 예. 부자 정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 감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부자 증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 그렇죠. 잡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 정세 할 때가 아니다. 예. 또 그 부자 정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눈을 돌리고 이제 서민 감세로 하자라고 이제 지금 그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뭐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값 인하해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은 조윤선 전 장관도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번에 이제 뭐 재판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글쎄 뭐 공범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판결 내용이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봤지만 네. 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네. 이걸 자기가 직접 문화 융성을 외치고 그 문화 융성의 핵심 내용이 좌파 세력을 특별해서 네. 지금 이게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국정 과제였는데 네. 국정 과제를 밑에 사람에게 지시해놓고 지시한 사람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국정 문란행위고 네. 그런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좀 더 조사하면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재판부 자료에 보면 그 국정원에서도 예술인 사찰한 흔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국정원도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민간인 그 예술인들을 사찰했다 그래서 네. 고발을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네.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사항도 그 적폐청산 그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사건을 좀 더 조사하면 그 뭐 이런 공범관계 박근혜 대통령 공범관계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한 내용이 네. 좀 더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요. 예. 이분을 그냥 임의로 쫓아내는데 관여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서 신분 보장이 되는데 네.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그만 그 공무원 직위를 박탈한다는 것은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집어서 여러 차례 이 사람을 계속 그 공무원에서 그 네. 문체부에서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네. 이런 것 보면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데 네. 근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증거를 검토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블랙리스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7월 3일에 1회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문체부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복사를 신청하고 또 형사 사건의 어제 판결 그 형사 기록에 대해서도 복사를 신청해서 네. 그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다시 아마 몇 개월 후에 변론이 재개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집단 소송 여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네. 국정원이 예술인 사찰에 관련되었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 TF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을 규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또 보고서 네. 저희들이 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한 460여 명 정도 되죠? 예. 네. 1인당 위자료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런 증거를 확보하면 네. 그 위자료 액수를 또 피해 액수를 증액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 맞추어서. 예. 어제 이제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예술인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3차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아마 7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직접 피해를 입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15명 부분이 다시 어쨌든 원상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이게 당시에 2,000원 더 인상을 갖다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예.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예.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배값이 인하돼서 담배 좀 피세요. 담배 좀 더 피세요. 오히려. 그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들도 마음 먹고 피세요.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거예요. 청소년 흡연 독려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이나는? 예, 이거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예. 효과가 없다면은 올리는 걸 담배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예. 금리 효과를 갖다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덜 크고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또 내리면은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담배값에다가 이제 아름다운 평원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담배 피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게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니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00원 올리고 나서 첫 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거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5조가 거치고 있는데 안 거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면 용돈 모자르니까. 근데 이걸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담배값 내리는 담배세를 갖다 내려가지고 그 담배를 더 피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지구를.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요. 노회찬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된 겁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조윤선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정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예.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노회찬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합니다. 예. 유전 무죄라거나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황병헌 판사는 왜 조윤선을 석방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담당 판사가 황병헌 판사라는 분이에요. 황병헌 부장판사. 예. 그분은 왜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을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이 참 법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련이 주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형사 2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 예. 노태강 전 국장 강제 사직 지시는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사실 그 옆에 재판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그러네요.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재판부가 판결 직후에 배포한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별도 표시로 이런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서울중앙지법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요?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김기춘 등 피고인 사건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죄라는 뜻은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시 오해나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형사 30부가 형사 22부에서 박근혜 예. 피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매우. 한 중견 법조인은 정말 이상하다.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법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예. 노영희 변호사도 1심 재판부의 설명 자료도 이상한데 예. 법원에서 추가로 해명 자료를 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예. 이례적인 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건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1심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들도 아니 박근혜 피고인의 블랙리스트 관련은 심리도 안 했는데 형사 30부가 왜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예. 언급을 하느냐? 일단 네. 그게 하나가 논란이 됐었고. 예. 자, 오늘의 본 주제. 네. 김기춘 정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신하 변호사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두 가지로 뜨거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 받았고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2년을 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을 면해주는 거죠. 따라서 어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 1심 재판 결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블랙리스트와 담뱃값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촌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은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예,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보면은 위증죄만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작업을 한 그 TF가 예. 민간단체 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예.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예.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중단, 이 봐가지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신고유기다.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김기춘이 이제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예. 그 김기춘의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범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또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 자체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알았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예. 예. 그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예. 아니면 그 중단시킬 거냐인데. 예. 조윤선 정무수석은 그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방조.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예,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6년 7년이군요.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인식을